토공모 TV 밴드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제부터 현장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밴드 내에서 그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또 켜게 됐고요. 농촌 체류용 쉼터 알아보기 농림식품부 내용입니다. 8월 1일 날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추후에 농지법을 일부 개정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농림식품부에서 제출한 기사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 도입계획 개념,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 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이네요. 10평. 자, 두 번째, 농업인 농업 경영 목적 포함 본인 직접 사용 원칙. 자, 요 내용을 보시면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업 경영 목적이니까 농업인도 되고요. 또 도시민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신 분들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면적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농촌 체류용 쉼터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말 체험 영농, 농업 경영 목적. 자, 도입 방법.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 이용 행위라 그랬어요. 농지 이용 행위로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한다. 자, 그래서 가로 열고 농지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이 된다라는 소리지. 어떤 게 12월에 개정이 된다라는 소리인데 결국은 체류용 쉼터도 농지 이용 행위라는 소리죠. 농막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농지법을 일부 개정을 하겠다라는 소리 같고요. 그다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뭐 이렇게 또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역시 농지법을 개정함으로써 요거는 내년이네요. 내년 2025년에 법령을 또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한 지역 뒤에 지역이 들어가면 땅이라 그랬죠. 결국은 농촌 체류용 쉼터를 제한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 국계법상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또 뭐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지역이라든지 뭐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지역, 뭐 이런 것들은 지구가 들어가면 건물이라 그랬죠. 결국은 어떠한 토사 붕괴나 어떠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 위험한 지역, 경사로 급경사 주변의 농지라든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뭐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지역은 수도법, 하수도법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쉽게 접하는 농지에는 해당 사항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농업진흥 지역에는 쉼터가 안 된다는 말들도 소문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다행히 그래서 제한 지역은 방제지구와 붕괴 위험지구, 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뭐 하수도법에 의한 적용지역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고요. 일반적인 우리들이 도시민들이 흔히 접하는 농지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용 기간을 보실까요? 사용 기간은 가설 건축물의 안정성, 내구성을 감안 최대 12년. 가설 건축물이 3년이죠. 존치 기간이. 그래서 연장을 3회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글쎄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처음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온 사항인데 추후 또 어떻게 내용이 변화될지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설치 절차, 인근 영농, 토사 유출의 화재, 피해 방지 계획서를 제출. 뭐 이건 보통 농지 전용 허가나 이럴 때 농지를 개발할 때에는 피해 방지 계획서가 중요하죠. 피해 방지 계획서라는 거는 내 농지를 개발함으로써 그 주변에 토사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이라든지 물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 방지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요. 보통 이런 것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보통 대행을 했는데 글쎄 이런 것들은 양식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나중에 추후 지자체에서 예시를 기준점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 절차는 피해방지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그 입지나 지자체들이 확인을 한 후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에 이제 등재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부속시설, 데크, 정화조, 처마, 주차장,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게 글쎄 이제 요번에 농촌 체류형 쉼터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데크나 처마, 정화조 이런 것들은 건축법 시행령 면적에 대한 산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건축법 시행령 119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장 역시 뭐 주차장법에 정면 주차장 일면 설치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조성을 할 때 바닥은 시멘트 포장은 안 된다라고 하니 뭐 잡석이나 이런 걸로 바닥을 까시면 될 것 같고요. 데크는 지금 1.5배죠 보통 시행령 119조에 보면 데크 설치는 1.5배고요. 처마는 뭐 1m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는 가장 긴 면에 1.5배를 정리해 보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우리가 주말체험 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한 도시민이나 농업인들도 농촌 체류형 쉼터는 설치가 가능하다. 그 다음 제한지역으로는 방제지구나 자연재해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농지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사용기간은 3년, 최초 3년이고 12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치 절차는 피해방지서를 제출을 한 후에 지자체에서 사전 확인을 하면 우리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라든지 농지대장에 등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부속시설은 데크, 정화조, 처마, 주차장을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이 면적은 체류형 쉼터 33제곱미터 면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면적은 여러분들이 건축법 시행령 119조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류형 쉼터 입지 안전 기술, 그래서 토지 사용은 119조 연면적 33제곱미터 아까 한 내용이죠. 쉼터와 농막을 동시에 설치할 경우 전체 합한 면적이 33제곱미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 나시면 남은 잔여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잔여 농지는 여러분들이 쉼터 면적 플러스 부속시설 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요. 체류형 쉼터 10평과 부속시설이 뭐 5평이다. 그러면 15평이면 그 15평의 2배는 30평이죠. 그래서 2배 이상 농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설비 기준은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 하수도법, 개발제한구역,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률에 따라 이렇게 설치를 하네요. 정화조는 하수도가에 가서 이제 저희들이 허가를 받으면 되고요. 소화기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든지 소화 기구 등의 소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내용,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지 기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입지 기준은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 또는 현황도로 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에 접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야 소방 응급차 등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가장 혼선이 올 수 있는 내용인데요.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현황도로 사실상의 통로,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하셨지만 그 내용입니다. 현황도로 사실상의 통로는 건축법 제45조에 나와 있죠. 도로의 지정 및 폐지에 보시면 2항에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도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사실상의 통로, 요 내용을 해당 지자체 건축 조례에 들어가면 사실상의 그 해당 지자체 사실상의 통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막이 맨 처음 나왔을 때도 각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지자체는
정화조가 아예 안 됐고요. 어떤 또 지자체는 정화조가 허용을 해준 경우가 있는데 지금 농촌 체류용 쉼터 같은 경우도 이 지침이 내려오면 농림식품부에서 해당 지자체 일선 공무원 분들께서 정확한 지침에 따라 전국이 어떤 매뉴얼이 기준이 정확한 지침을 정하셔서 똑같이 적용이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상의 통로라든지 해당 지자체 조례로 또 피해 방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농지 부분은 해당 공무원의 재량 행위가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이 현황도로 사실상의 통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농촌 체류형 쉼터의 시설 입지 기준은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하고요.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에 전체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면적은 영농 활동 의무화는 뭐 당연한 거고요. 쉼터와 부속시설의 합한 면적의 2배 이상 농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입지 기준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와 현황도로 건축법 45조에서 얘기하는 사실상의 통로,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나와 있는 사실상의 통로인 경우에 입지가 가능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쉼터 내 다락이 가능하느냐라고 어떤 분이 질문을 저에게 해주셨는데요.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형 쉼터 가설건축물의 높이가 4m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4m 평지붕일 경우에 4m는 1.5m의 다락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죠. 그럼 층고가 1층 층고가 체류형 쉼터를 공사한 후에 2.5m를 띄어서 1.5m까지는 그 다락방이 가능하다는 사실. 박공지붕 같은 경우에는 1.8m지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체류형 쉼터 평면도 예시가 보면 지금 요 부분이 데크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의 공간이 1.5m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처마 1m를 뺀 이 조감도가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농지의 모습이고 여기 뭐 주차장 같고요. 여기 체류형 쉼터 같습니다. 그래서 농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막의 농촌 체류형 쉼터 전환, 그 농막도 그 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유예 기간은 3년이고요. 설치 신고, 지자체 입지 확인, 축조 신고, 농지 대장 등재, 뭐 이런 것들은 똑같은 내용이죠. 결론적으로 근데 농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도로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었는데 체류형 쉼터는 도로에 대한 기준이 농어촌 도로정비법상의 도로와 사실상의 통로 45조에 얘기하는 사실상의 통로에 접하기 때문에 기존 농막이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게 그리 쉬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면 신청서 접수하고 서류 심사하고 신고증 교부하면 저희들이 뭐 세금적인 부분도 취득세가 이제 발생을 하고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또 재산세도 일부 발생을 하는데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니까 그런 내용은 크게 그런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첨부 서류의 이용 계획서, 피해 방지 계획서 뭐 이런 것들,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 그리고 요거는 요 본인 소유의 농지가 아니더라도 소유주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밑에 보시면 대지 사용 승낙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현장이라 녹음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안 좋습니다. 하여간 무더위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